호박이 넝쿨째 굴러 떨어졌다라는 표현 아시나요? 큰 힘을 들이지 않으면서 우연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큰 성과를 거둘 때 이런 속담을 쓰죠. 옛부터 단호박은 그 자체로 맛있고 영양가가 풍부한 식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채소인데요. 맛있는 단호박이 우리 건강에 다양한 효능을 제공하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단호박의 효능, 그리고 단호박에 관한 건강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 바로 알려드릴게요. 단호박은 맛도 좋고 건강에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정말 훌륭한 식품인데요. 이런 단호박의 놀라운 효능 5가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단호박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심혈관 건강 개선에 있습니다. 단호박에는 불포화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런 성분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또한 불포화지방산은 체내에 축적된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혈관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단호박에 포함된 칼륨은 혈압 조절에도 효과적인데요. 칼륨은 나트륨의 작용을 중화시켜 혈압 상승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데, 그래서 칼륨이 풍부한 단호박은 고혈압 예방과 관리에 유익한 식품인 것이죠. 평소에 심혈관 질환이 걱정되거나 고혈압을 관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단호박은 매우 좋은 식품인데요. 단호박을 자주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혈압이 안정되기 때문에 심장질환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심혈관 건강 이제부터 단호박으로 예방해 보세요. 단호박의 두 번째 효능은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단호박은 저칼로리 식품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할 때 섭취하면 매우 좋은 식품인데요. 단호박의 열량은 100g에 약 40에서 50kcal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통 다이어트 하실 때 고구마 많이 드시잖아요. 고구마의 열량은 100g당 약 85에서 110kcal인데요. 단호박의 칼로리는 고구마의 반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호박은 다이어트 할 때 칼로리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단호박은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이런 특징 덕분에 간식 대신 단호박을 드시면 과식을 방지할 수 있고 체중 조절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한 단호박의 식이섬유는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장에서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도 유익한데요.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주어 다이어트 중에도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게 되죠. 또한 다이어트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변비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장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중이라면 단호박을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 활용해 보세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이 됩니다. 단호박의 세 번째 효능은 바로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단호박에는 당근과 마찬가지로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두 성분은 우리 눈의 건강을 지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A는 눈의 망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시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특히 야맹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리고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눈의 노화를 늦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혹시 하루 종일 스마트폰이나 모니터를 보고 계시지 않나요? 화면을 계속 들여다보는 현대인에게는 이 단호박에 들어있는 비타민 A는 특히 중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죠. 눈이 피로하거나 건조감을 느끼는 분들에게 단호박은 자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단호박을 섭취하면 눈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 있는 시력 저하나 노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단호박은 정말 건강에 많은 이점이 있는 식품이죠. 또 단호박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단호박에는 비타민 C와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C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감염 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 아연은 백혈구의 생성을 돕고 체내에서 염증 반응을 조절하여 면역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단호박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들은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 면역 기능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겨울이나 환절기에 감기나 독감 예방을 위해 면역력 강화를 원하신다면 단호박을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주 피로감을 느끼거나 감기 등에 쉽게 걸리는 분들에게 단호박은 아주 좋은 식품이라는 것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단호박의 효능 다섯 번째는 부종과 붓기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붓기에 호박이 좋다는 거 모르시는 분 없죠. 우리가 수술이나 시술을 받고 얼굴이 부을 때 약국에서 단호박즙 같은 거 파는 거 많이 보셨죠. 이는 단호박에는 칼륨이 풍부한데 칼륨은 체내에 있는 나트륨과 균형을 맞춰주고 몸 안에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부종을 완화하고 몸의 붓기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죠. 특히 평소에 손이나 발, 얼굴 등이 자주 붓는 분들에게 단호박을 섭취하면 체내 나트륨 농도를 조절해서 불필요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붓기가 자연스럽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효능이 많은 단호박을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데 알고 계신가요? 섭취 방법에 따라 효능의 50%만 섭취하게 될 수도 있고 또 100%로 바뀔 수도 있는데요. 단호박의 효능 100%로 섭취하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단호박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껍질까지 섭취하는 것입니다. 단호박의 껍질은 과육과 견주어 봐도 손색 없을 정도의 많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단호박 껍질에는 대부분의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어 드실 때는 꼭 껍질까지 함께 드셔야 합니다. 단호박 껍질에는 단호박 속 알맹이 없는 페놀산이 들어있는데요. 이 페놀산은 노화를 방지하며 혈액순환을 도와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껍질에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 항산화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어 피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단호박을 섭취할 때 꼭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게 좋은데요. 물론 껍질을 먹을 때 꼭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농약이나 불순물이 묻어있지 않은지 잘 세척하고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껍질이 두껍고 질기게 느껴진다면 부드럽게 찌거나 껍질째 구워서 섭취하면 훨씬 더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단호박을 버릴 게 하나 없는 채소인데요. 호박잎도 몸에 매우 유익하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호박잎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칼슘, 철분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항산화 성분이 많아 체내 염증을 줄여주고 소화 기능을 좋게 하는 데도 아주 효과적인데요. 특히 피로 회복에 좋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호박잎은 찜이나 국, 그리고 볶음 등으로 다양하게 요리하여 섭취할 수 있는데요. 호박잎을 섭취하는 것도 단호박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좋은 방법이니 버리지 말고 꼭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단호박을 드실 때 호박씨를 빼놓을 수 없죠. 호박씨가 수면에 도움을 준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호박씨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 성분이 수면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변환되는데 이 두 물질은 우리의 수면 리듬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불면증이나 수면의 질이 낮은 분들에게 호박씨는 정말 유용한 식품입니다. 호박씨에는 또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여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거나 내리는 것을 막아주고 당뇨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호박씨는 다이어트에도 매우 좋고 식사 후 간식으로 섭취하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호박은 아주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섭취 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몇 가지 단호박 섭취 유의사항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껍질 섭취할 때 소화 문제입니다. 단호박의 껍질은 건강에 많은 효능이 있지만 소화가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이나 위장이 민감한 분들은 껍질이 소화되지 않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단호박 껍질을 제거하고 속만 섭취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껍질을 먹을 때 반드시 부드럽게 조리하여 섭취해서 소화불량이나 복부팽만이 최대한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유의사항은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단호박은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드물지만 일부 사람들은 호박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호박이나 호박씨에 민감한 분들은 섭취 후 발진이나 가려움 등의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단호박 섭취를 바로 중지하고 알레르기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먹을 때는 소량으로 섭취하여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호박 섭취할 때 유의사항 세 번째는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의 섭취입니다. 단호박은 칼륨이 풍부한 식품인데요.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칼륨 과다 섭취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칼륨이 과잉 섭취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부종이나 혈압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칼륨 섭취를 조절해야 하므로 단호박을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단호박을 섭취할 때 본인에게 맞는 양을 조절해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단호박 섭취할 때 주의사항은 바로 다이어트 시 과잉 섭취입니다. 아까 얘기 드렸듯이 단호박은 다이어트에 유익한 식품이라고 했죠. 하지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단호박도 조리 방법에 따라 칼로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호박을 버터나 크림 등 고칼로리 재료와 함께 조리하면 그만큼 칼로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좋지 않을 수 있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단호박을 찌거나 굽는 방법으로 조리를 하고 고칼로리 재료를 피하는 것이 건강하고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또한 단호박에 포함된 당분은 비교적 낮지만 당뇨가 있는 사람은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이어트 중에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 폭탄으로 알려진 두부는 건강식으로 많이 드시는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두부를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두부를 먹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 그리고 두부를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첫 번째는 바로 GMO 유전자 변이된 콩으로 만든 두부를 먹을 때입니다. 2018년 보도자료를 보면 수입콩을 사용해 만든 두부 7종류 중에서 6종류가 GMO 성분이 검출되어 파문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GMO는 원래 생산성을 향상시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를 강화하거나 질병 저항성을 높여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유전자를 변이하여 재배하는 것입니다. 또 제초제나 살충제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환경 오염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배된 것을 섭취했을 때 건강에 대한 안정성 문제와 생태계 파괴 등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GMO 재배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GMO의 수입과 생산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GMO 식품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2년 동안 실험쥐 200마리에게 GMO 옥수수를 먹인 실험 결과 20%의 쥐에서 종양이 발생했고 종양의 크기도 컸는데요. 종양의 크기가 탁구공만큼 크게 자란 쥐도 발견되었는데 쥐 전체의 몸무게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무게였다고 합니다. GMO 표기가 의무이기 때문에 그 표기가 없는 식품을 사 먹으면 되지만 문제는 식품을 몇 차례 가공을 거쳐 GMO의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제품은 GMO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두부를 구매하실 때 원료가 수입산이 아닌 국내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사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GMO 재배가 금지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재배된 식품은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두부가 건강을 해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유부를 드시는 것입니다. 유부는 두부를 기름에 튀겨서 만드는데요. 유부를 먹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유부초밥이 있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유부의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두부를 기름에 튀겨서 만든 유부는 칼로리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트랜스 지방이 생성됩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 내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대사증후군과 뇌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지력, 학습 능력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유부를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맛이 좋고 간단하게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는 유부지만 과하게 드시지 않고 적절하게 드시면 좋겠죠. 세 번째, 두부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빈혈 예방에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A, 루테인, 제아잔틴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여 눈 건강 증진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마그네슘, 비타민 K 등이 풍부해 뼈 건강 증진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입니다. 이 옥살산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하여 수산칼슘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이 결정을 이루어 신장이나 요로에 쌓여 결석이 됩니다. 신장결석, 요로결석이 되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인데요. 시금치를 드실 때는 두부와 같이 칼슘이 많은 식품은 피하시고 별도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두부를 드실 때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는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두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사포닌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요오드가 몸 밖으로 과도하게 배출될 수 있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과 조절을 돕는 아주 중요한 성분인데요. 요오드가 부족하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의 생성이 부족하게 되어 갑상선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갑상선 저하증이 생길 수 있고 무기력해지고 피로가 회복이 잘 안 되며 우울증, 부종, 집중력 저하 등의 다양한 증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에 문제가 없는 분이라면 두부를 많이 드셔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미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부는 어떻게 드셔야 두부의 효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데 이뿐만 아니라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의 성분이 풍부해 몸 안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부는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바로 두부의 풍부한 단백질 때문이죠. 근육은 매일 일정량이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하는데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위해 정말 유용한 식품이 두부인 것이죠. 또한 두부에는 콜린이 풍부한데 콜린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두부는 또한 머리카락의 원료인 단백질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소플라본이 풍부해 남성 호르몬을 조절해 줍니다. 따라서 호르몬성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두부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 섭취했을 때 사망의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이 극대화되려면 소화흡수가 잘 되어야겠죠. 두부 중 소화흡수가 가장 잘 되는 것이 바로 순두부입니다. 순두부는 일반 두부와 마찬가지로 비질을 분리한 콩물에 응고력이 약한 응고제를 넣어 만드는 것인데요. 그렇게 훨씬 부드럽고 소화흡수가 잘 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단점은 일반 두부보다 단백질, 섬유질 등의 영양 성분의 함량이 떨어지는데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계란과 함께 드시면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순두부찌개에 계란이 들어가는 것이 맛뿐만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찰떡궁합인 것이죠. 순두부와는 식감이 완전히 다른 쫄깃한 두부면이 요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면 요리에 사용되는데 단순히 두부를 면 모양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일반 두부보다 단백질의 함량이 2배 정도 높아 건강에 더욱 좋은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두부에서 수분을 빼고 응축시켜 만들기 때문에 같은 무게당 영양 성분의 함량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두부는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또 좋은데요.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비타민 C와 섬유질이 부족한데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귀리를 넣은 잡곡밥과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귀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식이섬유와 베타글루칸과 두부의 단백질, 칼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부는 그리고 미역과 김,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와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이런 해조류와 함께 드시게 되면 두부의 단백질을 흡수하는데 극대화가 되고 두부의 사포닌으로 인한 요오드 배출을 해조류의 풍부한 요오드 성분이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부와 함께 드시면 좋은 식품으로는 토마토가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관을 건강하게 보호하며 암을 예방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두부와 토마토 그리고 계란까지 함께 살짝 볶아 드신다면 풍부한 영양 성분을 섭취할 뿐 아니라 암 예방과 체중 감량에도 좋고 피부 미용에도 탁월한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봄동 좋아하시나요? 저는 봄이 오면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봄동으로 봄이 왔다는 걸 실감하는데요. 달달한 봄동으로 만든 겉절이도 봄을 기다리는 이유 중 하나죠. 봄 하면 생각나는 봄철의 대표적인 건강채소 봄동. 맛도 좋은데 건강에는 얼마나 좋은지 알고 계신가요? 봄동이란 어떤 채소인지 또 우리 건강에는 어떤 도움을 주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봄동의 특징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봄동은 배추의 한 종류인데요. 일반 배추의 크기보다 조금 작고 잎이 넓게 퍼져 있는 것이 특징이죠.
겨울을 지나면서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잎이 바짝 오그라들고 두꺼워지는 특징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반 배추보다 더욱 달콤하고 고소한 맛을 내게 된답니다. 특히 봄동은 추운 겨울을 견디면서 영양소가 더욱 풍부해지는 채소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봄을 손꼽아 기다리고 봄이 되면 봄동을 즐겨 드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봄동은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채소인데요. 특히 노년층과 중년층에게 도움이 될 만한 중요한 효능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봄의 별미 봄동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노화 방지예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 노화를 늦추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면 정말 좋겠죠. 봄동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노화 방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봄동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저격을 통해서 우리 몸을 노화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고요. 또한 비타민 C는 이 콜라겐 생성을 돕기 때문에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봄동에는 베타카로틴과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들은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어서 노화 방지에 탁월하고,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면서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폴리페놀 성분은 항염작용이 있어서 피부의 염증을 완화시키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봄동을 챙겨 드셔야겠죠. 이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은 젊음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봄동에는 철분과 엽산이 풍부해서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원활한 혈액순환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면 피부에도 영양이 골고루 공급이 되고 생기가 넘치는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젊음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봄동, 식단에 봄동을 반드시 추가해 보는 게 좋겠죠. 두 번째 봄동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동맥경화 예방입니다. 동맥경화는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질환으로서 심혈관계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탄력을 잃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등 다양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봄동이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봄동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식이섬유는 체내에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줄여주고 배출을 돕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 덕분에 혈중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효과적이고요. 혈관이 깨끗해야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고, 그래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저염식을 하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혈압이 높으면 혈관에 부담을 주고 동맥경화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데요. 봄동에는 칼륨이 풍부하여서 체내의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짜게 드시는 분들은 봄동을 꼭 드시는 게 좋은데요. 봄동에는 혈관 건강에 좋은 영양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C, 베타카로틴, 폴리페놀은 혈관 내 염증을 완화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혈관이 건강해야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겠죠. 봄동의 놀라운 효능 세 번째는 암 예방 효과입니다. 요즘에 암은 누구나 한 번쯤 걱정하는 질병이 되었는데요. 봄동이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봄동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 C,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해 줍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돌연변이를 유발하여서 암을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요. 봄동을 섭취하면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특히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은 체내에서 설포라판이라는 물질로 변화되는데, 이 물질이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포라판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이 성분은
위암, 대장암, 폐암 등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봄동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돕고 발암 물질이 장에서 오래 머물지 않도록 배출을 도와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봄동은 단순히 채소가 아니라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천연 항암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봄동의 네 번째 놀라운 효능은 바로 체중 감량 효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봄철에 먹는 봄동 무침은 입맛을 돌게 하는데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다고 놀라시는 분 계시죠? 사실 봄동은 다이어터에도 아주 좋은 식품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봄동은 칼로리가 낮은데요. 봄동은 100g당 칼로리는 약 20에서 25kcal 정도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같은 양의 쌀밥이 약 150kcal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가벼운 식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만감을 주면서도 칼로리 부담이 적어서 다이어트에 아주 좋은 채소가 되는 것이죠. 또한 봄동에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식이섬유는 장의 연동운동을 도와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변비 예방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 배고픔을 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식이섬유가 부족하게 되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쉽게 배가 고파질 수 있는데 봄동을 섭취하게 되면 이런 걱정을 덜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봄동은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 붓기를 줄여주는 역할도 하게 되는데요. 나트륨이 많아지면 몸이 붓고 혈압 또한 올라갈 수 있는데 칼륨이 충분히 공급이 되면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봄동에는 칼륨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봄동이 최고의 식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이 봄동을 더 맛있게 먹기 위해 함께 먹으면 더욱 좋은 식품들이 있는데요. 이 식품과 함께 먹으면 봄동의 효능이 200%나 높아질 수 있다고 하니 궁금하시죠? 궁합이 좋은 식품과 요리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봄동과 궁합이 아주 좋은 식품은 바로 구수한 된장입니다. 봄동은 비타민 A, C, K, 칼슘, 철분 등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된장은 단백질과 다양한 아미노산, 유익한 장내 세균을 가지고 있어 이 둘의 조합은 서로 부족한 기능을 서로 보완해주며 영양소를 풍부하게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맛의 궁합도 아주 찰떡인데요. 봄동은 달콤하면서 약간 쌉싸름한 맛이 나는데 된장의 깊고 풍부한 맛과 함께 서로 어우러져서 조화로운 맛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봄동 된장국을 끓여 드시면 영양과 맛 둘 다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참 간단한데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깨끗하게 씻은 봄동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멸치 육수를 우려낸 다음에 된장을 풀어주시고 끓게 되면 두부와 대파, 청양고추를 넣고 마지막으로 봄동을 넣어 한 소끔 끓여줍니다. 봄동이 너무 끓으면 식감이 무르게 될 수 있으니 마지막에 넣어서 살짝만 익혀주는 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참 쉽죠? 두 번째 추천하는 음식은 바로 들기름을 넣은 봄동 겉절이입니다. 봄동과 잘 어울리는 고소한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E, 비타민 K 등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봄동과의 조합은 영양소를 풍부하게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두 조합은 이 피부 건강에도 참 좋은데요. 들기름에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고 봄동은 비타민 C가 풍부하여서 피부의 탄력과 콜라겐 생성에 최고의 조합이니 피부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들기름을 넣은 봄동 겉절이 꼭 드셔보셔야겠죠. 이 봄동 겉절이를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봄동을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마늘, 간장, 들기름, 고춧가루, 깨소금을 넣어서 양념장을 만들어 줍니다. 양념장을 봄동과 이렇게 버무려 주면 끝납니다. 정말 쉽죠? 만들어진 겉절이는 밥이랑 먹어도 되지만 데친 두부와 함께 드셔도 아주 건강한 한 끼를 드실 수 있는데요. 두부의 건강한 식물성 단백질이 봄동 겉절이와 만나면 완벽한 영양형 조화를 이뤄서 더욱 건강에 좋은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맛은 말할 것도 없이 정말 맛있고요. 봄동 겉절이 꼭 한번 집에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봄동과 찰떡궁합인 식품이 있다면 궁합이 좋지 않은 식품도 있는데요. 건강에 좋게 먹으려다가 오히려 몸에 해가 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봄동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봄동을 먹을 때 함께 섭취하면 좋지 않은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설탕인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봄동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데 설탕을 많이 함께 섭취하게 되면 체내에 칼슘과 같은 중요한 영양소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봄동에 함유된 비타민C는 설탕과 만나는 경우 몸 안에서 항산화 작용이 감소할 수 있는데요. 또 봄동에 들어있는 칼슘 또한 설탕에 방해됐기 때문에 봄동의 영양 성분을 100% 섭취하려면 설탕 사용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봄동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설탕과 만나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게 되면서 결국 당뇨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봄동을 드실 때 설탕은 꼭 피해주세요. 또한 봄동을 비롯한 배추류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을 방해할 수 있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은 생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은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봄동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평소 위염과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생으로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속이 쓰리거나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신 분들과 이 위가 약하신 분들은 봄동을 꼭 익혀 드시기 바랍니다. 무에는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가 많아 건강에 보약이 됩니다. 우리 식탁에 빠지지 않는 깍두기, 나박김치, 무말랭이, 치킨무, 단무지 등등 정말 여러 형태로 무를 많이 드시고 계시잖아요. 인기 있는 요리 중 하나가 바로 무나물이죠. 무나물 만들 때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들기름에 채로 썬 무를 넣고 달달 볶아서 그리고 소금으로 간을 하고 깨소금을 넣어서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 기름을 넣지 않고 무나물 볶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들기름을 언제 넣어야 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을 약간 두껍게 채를 썰어 주시고요. 여기에 비장의 재료 하나 더 넣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양파예요. 양파도 채를 썰어서 무와 함께 담아 주시고요. 양파를 하나 넣게 되면 무의 해독작용이 배가 되고 단맛도 좋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무와 양파를 담은 통에 소금으로 약 1시간 정도를 절여주세요. 다 절여지면 무가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되고 무와 양파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와 있을 거예요. 이 수분도 다 버리지 말고 사용합니다. 냄비에 절여진 무와 양파를 넣고 들기름 대신에 물을 한 컵 넣어줍니다. 들기름은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들기름을 넣고 물을 볶게 되면 들기름의 좋은 성분인 오메가3 지방산은 다 날아가고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벤조피렌이 생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까 처음에 들기름을 넣지 말고 이 방법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센 불에서 먼저 끓여준 다음에 중불로 줄여주고 물을 익혀주시면 됩니다. 이때 물이 졸아서 바닥에 조금 깔릴 정도만 남을 때까지 해주시면 돼요. 먹기 직전에 들기름을 한두 스푼 넣어주시면 고소하고 달달한 무나물을 드실 수 있어요. 정말 간단하죠? 이런 방법으로 무를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몸의 독소를 배출해주는 해독 작용에도 아주 좋은데요. 이 무를 드시면 도대체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무 중에서도 특히 겨울무에는 조직이 치밀하고 단맛이 좋고 약성이 강한 것이 특징인데요. 그 무의 효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무는 이 기침을 멈추게 하고 가래를 묽게 하고 그래서 배출을 쉽게 하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무를 생으로 먹게 되면 알싸한 매운맛이 있잖아요. 바로 이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이에요. 시니그린의 효능이 바로 이 호흡기의 점막을 자극해서 점액의 분비를 촉진해 주는 것인데요. 이렇게 점맥이 나와 호흡기에 붙어 있는 가래를 묽게 만들어서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호흡기 외벽을 보호해서 각종 세균, 바이러스 등이 쉽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감기약과는 달리 무는 기관지가 본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고 유지시켜준다는 좋은 점이 있는 것이죠. 이런 효능으로 인해서
가래, 기침 등이 감기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기침, 가래, 호흡기에 도움이 되도록 물을 먹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물을 주스로 만들어 드시면 되는데요. 무와 배를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기에 걸릴 때 배숙을 만들어서 드시기도 하잖아요. 배에도 염증을 가라앉히고 기침을 멎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는데요. 이런 배와 물을 함께 드시게 되면 건조한 기관지가 촉촉해지고 기침을 줄여주고 가래를 묽게 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기도 훨씬 쉬워지게 됩니다. 무와 배에는 열을 내리는 효능이 있어서 기관지염, 편도선염, 그리고 후두염 등에서 오는 열감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만드는 방법은 무와 배를 1대1 비율로 함께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무에는 초록색 부분과 흰색 부분이 있잖아요. 흰색 부분에는 매운맛이 좀 더 강하고 초록색 부분은 단맛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주스를 만드실 때는 초록색 부분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와 배의 껍질도 꼭 함께 갈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속살보다는 껍질에 더 많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배는 씨만 제거하고 믹서기에 넣어 갈아주시고 그대로 마셔도 되는데요. 그대로 할 때 너무 걸쭉하게 돼서 마시기 힘든 분들은 면포에 걸러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소화에 좋다는 것인데요. 천연소화제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무입니다. 무에는 전분을 분해하는 아밀라제와 디아스타제가 풍부하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요소인 프로테아제도 함유되어 있어서 고기를 드실 때 무가 정말 좋은 음식이 되는 것이죠. 김장을 하고 나면 그 돼지고기를 삶아 수육을 만들고 김장하고 남은 그 무로 양념을 더해서 무김치를 만들어 수육과 함께 많이들 드시잖아요. 이렇게 드시는 것이 무의 단백질 소화 요소인 프로테아제 덕분에 정말 좋은 음식에 궁합이 되는 것이죠. 또한 무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디아스타제라는 효소가 풍부한데요. 우리나라 주식이 바로 이 쌀이잖아요. 쌀밥을 드실 때 무로 만든 반찬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몸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들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무로 만든 반찬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 무에 함유된 효소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무에 있는 그 소화 효소를 섭취하려면 열을 가하지 않은 생으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동치미나 깍두기가 정말 안성맞춤이 되겠죠. 그리고 무에는 지방의 분해를 돕는 효소인 에스테라제가 풍부한데요. 치킨을 배달시키면 치킨무가 꼭 함께 오잖아요. 바로 지방이 많은 치킨을 드실 때 무를 함께 드시면 입안이 깔끔해지기도 하고 소화도 잘 되도록 돕는 것이죠. 세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혈관 건강에 좋다는 것이에요. 무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서 장 건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바로 이 식이섬유가 체내의 콜레스테롤을 흡착하여 체외로 배출시켜 줌으로써 혈관 내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것이죠. 또한 비타민C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무의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혈관 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무에는 칼륨도 함유되어 있는데 칼륨의 대표적인 효능이 바로 이 나트륨을 배출하는 것인데요. 혈관 내의 나트륨은 혈압 상승과 관련되어 있는데 무를 섭취함으로써 혈관 내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엽산 또한 무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엽산이 혈관의 염증을 억제하고 혈전 생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만하면 무가 혈관 건강에 특효약이나 다름없죠. 네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해독작용이에요. 무에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베타인이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주고 소변으로 독성을 배출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에는 식물성 유황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식물성 유황성분은 미세먼지로부터 오염된 중금속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여러 독성들을 해독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무에 함유된 글루코시넬레이트는
담배의 니코틴을 해독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 담배를 좋아했던 정조대왕이 담배로 인한 몸의 독을 제거하기 위해 물을 많이 섭취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루코시넬레이트는 항암 작용을 가진 성분으로서 특히 유방암과 폐암의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독 작용을 넘어 항암 작용까지 하는 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다섯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는 것이에요. 무에 들어있는 칼슘의 함량이 높기 때문인데요. 무 100g에는 20mg 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무에 칼슘을 섭취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무말랭이를 만들어서 드시는 것입니다. 무를 말리면 수분은 날아가고 무의 성분들이 응축이 되게 되는데요. 무말랭이 100g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무려 310mg이나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 골밀도가 점점 낮아지고 골다공증이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골다공증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 특히 위험한 병입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에게 골반 골절이 생기게 되면 65세 이상은 30%가 1년 내에 사망하고 80세 이상은 50%가 2개월 내에 사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 뼈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하루 칼슘의 권장 섭취량은 1000mg인데요. 무말랭이 400g 정도 드시면 하루 칼슘 섭취량을 충분히 섭취하게 되는 것이죠. 칼슘을 섭취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먹는 것뿐만 아니라 몸에 흡수가 잘 돼야 되는데요. 칼슘은 몸에 잘 흡수되지 않는 성분이기 때문에 흡수를 위해 필요한 물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무말랭이에 비타민 D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죠. 무말랭이가 골다공증 예방에 정말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이 무말랭이를 먹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무말랭이 차로 만들어 드시는 것이죠. 무말랭이를 기름에 두르지 않은 팬에 볶아주면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볶아진 무말랭이를 차로 우려서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무말랭이의 열을 가해 갈색으로 변할 때 더 많은 항산화 물질들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항산화 물질들이 몸 안의 염증과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주는데요. 활성산소는 뼈와 관절에도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뼈 건강을 위해서도 이런 염증을 치료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무의 효능은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당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당뇨병 협회에서는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매일 섭취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탄수화물이 이 당으로 변하여서 혈당 지수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혈당 지수를 올라가는 데 관여하는 호르몬이 글루카곤입니다. 물을 섭취하게 되면 이 글루카곤의 기능을 억제하게 되는데요. 혈당을 올리는 글루카곤의 효능이 제한되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무에는 이렇게나 많은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드시면 무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꿀입니다. 무에는 이소티오시아나이트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매운맛을 내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주는 효능이 있어요. 꿀에는 항균, 항염, 항산화 효능이 있어 무와 함께 드시면 기관지를 촉촉하게 하고 기침을 줄어들게 하고 몸의 기력을 더욱 보충해 줄 수 있어요. 무와 함께 드실 때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몸 안에 찬 기운을 밖으로 배출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면 몸의 면역력이 더욱 좋아질 수 있는데요. 또한 생강은 심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데 생강을 섭취하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무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무에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성분이 요오드의 체내 흡수를 억제하고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이 이 고이트로젠을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체내에 요오드가 풍부한 상태라면 이 효과는 미미하므로 평소에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를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고이토르제는 열을 가하면 일반적으로 그 효과가 약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은 물을 드실 때 절대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열에 익혀서 드시길 추천합니다.